안녕하세요. 21년차 만두가게 주인 이종택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요즘에 인력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너무 우리나라는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4명 중 1명은 자영업을 한다. 이거 대단한 수치입니다. 거의 25%라는데, 이 정도는 우리나라가 자영업 숫자로 봤을 때 OECD 중에서 7위 안에 든대요. 10위 안에 들 정도가 아니고 7위를 하고 있는데, 앞선 나라가 그리스, 터키,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보면은 거의 자영업으로, 근데 또 이 관광으로 또 먹고 사는 나라는 좀 낫죠. 우리는 그렇게 관광 대국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 경제 규모는 엄청 큰데,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업으로 이게 한 25%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경쟁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영업자란 뜻이 스스로자, 꾸려나갈 영, 뭐 영업할 영, 그거에다 직업업, 그렇게 되거든요. 스스로 꾸려나가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진짜 힘든 직업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 같으면은 맡은 파트가 있어가지고 파트별로 하면 되는데, 막상 내가 자영업 사장이 되는 순간에 모든 걸 내가 다 처리해야 돼. 세무 문제도 그렇고 회계 문제도 그렇고, 또 하다못해 잡다한 일들 그 가게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식당 사장 같은 경우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노동이죠. 다른 자영업은 일단은 내가 판매만 하면, 거의 뭐 AS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내가 판매만 하면 끝나는데, 식당은 영업을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에 대한 서빙을 해야 되고, 음식을 걷어들이면 그거에 대한 설거지 뭐 그런 것도 정리까지 다 하다 보면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게 식당 일이에요. 사실은 여기다 또 배달까지 하면 더 추가되고 막 하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들 주고 알바비 주고 나면,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사장이 평균적으로 가져간 돈이 110만 원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 달 내내 그렇게 노동시간, 우리 기준 노동시간보다 더 하면서 110만 원 평균 가져간다?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말인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정리하고 그냥 직장을 다니든가 다시 취직하면 되지,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해요. 그럼 정리하라고. 그게 또 안 되는 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들 대출을 받았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가게를 정리하는 순간에 그 대출금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맞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을 하다 보면 자기 돈 갖고 사실 하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대출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폐업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2호점을 가산동에다 8년 정도 됐네요. 2012년부터 제가 2015년까지 했으니까 제가 3년을 했는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산동에서 하안동에 가게 2호점을 똑같이 했는데, 하안동에 사던 그게 있으니까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입지마다 이 메뉴가 틀리더라고요. 잘 되는 메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잘 됐으면은 저희 가서 해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피스 상권이랑 동네 장사랑 틀리듯이 연령대도 틀리고, 이거를 입지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잘 됐으니까 하안동에서 당연히 가산동도 잘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년하고 그냥 뭐 권리금 그런 것도 못 받고, 나올 때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원상복구 해주고, 또 폐업 신고도 하는 게, 폐업하고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창업할 때 마음이랑 폐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마음가짐이 벌써 틀리고 너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폐업 해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안동은 1호점은 계속 하면서 2호점 그 가산동을 정리하면서 많이 좀 방황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제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멘탈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제가 10일 정도 일본에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자영업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 다녀면서 스시집도 가고 덮밥집도 가고 라면집도 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돈가스 집도 가고. 일본 사람들한테 뭐 배울 게 없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일본 사람들이 굳이 배워, 한국에서 배우지 그러는데요. 일본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당시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지금 우리랑 비슷한 시기를 그 당시 보냈던 것 같아요. 시급도 오르고 식자재도 많이 오르고, 일본도 또 거기다 경기는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우리 마른 행주 짜듯이 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손님들한테 피해 안 가면서 최소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일본이 그 당시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봐도 느껴지겠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없던 키오스크도 일본은 뭐 덮밥집 뭐 그런 데 다 설치돼 있었고요.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제가 하루는 지인이랑 또 제가 아는 분 두 분이라서 저희 넷이서 동경에 오피스 상권인데 그 번화가에 돈가스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연치 않게 저희 넷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가게는 10개 테이블, 10개 정도 테이블 되고, 아주머니가 홀을 보고 아저씨가 주방을 보는데 두 분이 하시는데, 저희가 4명이 왔으니까 1인용으로 나오는 돈가스를 시켰는데, 4개를 시켰는데, 안심이랑 등심 돈가스를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지인 중에 일본 말을 잘하니까 왜 3개가 나왔냐 이제 물어보니까 5분 있다 하나가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주문을 잘못 받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서빙 보는 아주머니랑 우리 지인이 이제 일본 말을 잘하니까 저한테 전해준 얘기는 부부가 한대요. 그 예전에 자기네도 평수 크게 해서 돈가스 집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줄여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요. 우리 요즘 뭐 겉박 속 촉촉하다 그래서 겉박 속 그러는데 딱 그 맛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분한테. 돈가스가 너무 맛있다고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저도 식당 한다 한국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주방을 이렇게 슬쩍 보여주더라고요. 주방에 사장님이 남편분이시고 아내분이 서빙을 보고 낮에는 알바생 하나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알바생이 카운터랑 그걸 보고 아내분이 서빙을 하고 남편 되시는 사장님이 주방을 맡고. 근데 보는데 우리는 돈가스를 튀김기에다 튀긴다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치킨 튀기는 튀김기도 있고. 그런데 하구에 프라이팬 3개가 있더라고요. 3개로 튀기는데, 그분 얘기로는 예전엔 자기네들도 돈가스를 많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튀겼는데, 돈가스는 2-3개 한 개 튀김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지기 때문에 겉이 바삭하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는 손님이 많아도 하나에 하나씩 튀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4명이 왔을 때도 3개 튀기고 5분 있다 1개 나온 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철칙을 지킨대요. 그래야지 가장 그 온도에 맞게 맛있는 돈가스가 나오고, 또 튀김기라서 프라이팬을 쓰다 보니까 기름도 몇 번 튀기면은 교체해줘야 되는데 바로바로 교체해서 항상 그 맛있는 그 바삭한 튀긴 돈가스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다. 왜 그런 걸 얘기했냐? 1호점, 2호점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만두 양을 엄청 늘렸어요. 많이 만들다 보니까 혼자서 이것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두 맛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아내랑 많이 의논을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방을 맡기로 하고 아내가 서빙을 하고, 우리 주방 일하시는 분은 한 분만 딱 해가지고 낮에는 3시라고 저녁엔 2이 일하고, 저녁에 몇 시간 이상 되면은 한정 판매를 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만두 질도 좋아지고요. 소문도 맛있다고도 소문이 나고, 셋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참 1호점, 2호점 그 할 때는 직원들 한 10명까지 두고 저희가 했었는데, 3명일수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매출에 대해서도 한 개 매출이 도리어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접 그걸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가게 인원도 이 팀으로 따졌을 때 피터 드러그의 경영 블로그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식당에 갈 때 이 인원도 팀이라고 보여.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고 5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게가 지금 그렇습니다. 분명히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면 3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5가 되고 7사람 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피터 드러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팀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스포츠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팀이 야구형 팀이 있대. 각자 맡은 포지션을 지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각자 맡아서 일하는 건 좋은데 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2루수가 투수를 못하고 투수가 1루수 역할을 못하고. 그런데 두 번째 형은 어떤 형이냐? 축구형 팀은 어떻습니까?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요. 미드필더가 공격으로 나갈 수 있고, 골키퍼가 골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수비 라인이 위로 올릴 수도 있고, 공격이 앞에서 압박으로 막아줄 수도 있고, 각자 역할이 물론 자기 포지션이 있지만 어디든지 요소에 밖에서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형이 중요한 건데, 세 번째 형이 저희 가게 유형인데 뭐냐면 테니스 복식 팀형. 이거는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 하다 보면 팀플레이도 맞출 수가.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즉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
저희 지금 저랑 아내랑 저희 주방에서 일하시는 알바하시는 우리 3명이서 6년 정도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만두도 다 빚을 줄 알고 또 바쁠 때는 수도 할 수 있고 카운터도 볼 수 있고 이게 한 사람이 빠져도 두 사람이 세 사람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최소 인원 갖고 최대 효과를 저희가 내고 있어요. 물론 한 분이 빠져서 아프거나 여행을 갔다 와도 둘이서 충분히 이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시스템을.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여러분 헝가리 아시죠? 헝가리가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외국말 같잖아요. 헝가리 말 같기도 하고 유럽에서 쓰는 말 같은데 이게 순수 우리말이에요. 행하다, 가래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에 삽의 원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삽처럼 생긴 거 흙을 퍼서 내는 게 가래라고 했거든요. 헝가리 전에 이 시초가 뭐냐 헛가래가 뭐냐면 헝가리가 삽에다가 옆에 줄을 달아가지고 가래 잡은 사람이 의야 그러면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봤거든요. 양쪽에 끈 잡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이게 박자가 맞으면은 퍽퍽 힘 안 들이고 이 흙을 퍼나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래질이라고 그러는 건데 3명 중에 한 사람의 밸런스가 안 맞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흙이 막 사방으로 날아가겠죠. 근데 이게 호흡이 맞기 시작하면은 가장 삽질을 잘할 수가 있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이 가운데서 삽을 잡고 양쪽에서 2명이 보조 역할을 잘해주면 정말 유연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장이 모든 걸 다 주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옆에 분들은 도움이 되는 역. 최소 인원 갖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자꾸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데는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테이블에다 설치해 놓으면은 그만큼 또 많이 매출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같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키오스크보다는 휴먼 터치식으로 그분들의 정으로 다가가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맞는 취향대로 나가듯이 각자의 맡은 데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이 상황에서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같아요. 제가 돈가스점에서 많은 걸 느꼈듯이 자꾸 찾아가서 봐야 돼요.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마루냉장 뭐 더 쥐어짜듯이 꽉 짜가지고 찾아보자고요. 힘든데 잘 이겨내신 여러분 정말 잘하시다 믿고 언제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든 시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